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6 회계연도 총세입 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습니다. 경기 불황에도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조 7천억 원 증가했고 이는 전년 대비 증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구제역이 확산하며 소고기와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은 지난달 31일 대비 한우 1등급 지육 가격과 돼지고기 도매가가 각각 10%가량씩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지 며칠 만에 소와 돼지 고기값이 오르는 건 중간 유통상들이 긴급히 물량 확보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외식업종의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외식산업 경기 전망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경기지수는 65.04로 전분기보다 67.51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이는 위축된 소비심리와 청탁금지법 시행, 달걀값 급등의 영향으로 이 같은 침체는 올 상반기에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정상회담을 열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미국 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대화를 통해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무역 불균형 등 미중 간의 과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동입니다. 증시가 내릴 때는 미국과 비슷하게 가고요. 또 오를 때는 사뭇 다르게 갑니다. 바로 우리 시장의 요즘 분위기인데요. 간밤에 뉴욕 3대 증시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우리 증시도 화답을 좀 할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 화답을 하는 척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의 상승폭도 지금 제한적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하다가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일주일을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그래도 기분 좋게 마감하기 위해서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수부터 체크하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 2075.83포인트입니다. 0.48% 상승하고 있고요. 이 정도 수준에서 오후 들어서 크게 변동 없이 2070포인트 중반대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일중 흐름들 차트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 2073포인트까지 저가가 장 초반에 형성이 됐고요. 2080포인트 가까이 오늘 장 중반에는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2075포인트 정도에서 조금의 상승의 정도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조금은 답답한 모습을, 제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지수고요. 수급 주체들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만 매수하고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2,157억 원이나 삽니다. 그 가운데 금융투자가 2,231억 원 순매수, 연기금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수 물량이 많습니다. 319억 원이나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신이 408억 원 팔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 개인은 1,853억 원, 외국인은 701억 원 각각 매도하고 있는데 어제 샀던 외국인은 하루 만에 매도하고요. 어제 팔던 기관은 또 하루 만에 매수하고 있다라는 수급 주체들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610.14포인트입니다. 하락 반전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0.15%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일중 흐름들을 같이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612포인트 출발해서 장중에 613포인트까지 고점을 형성한 뒤에 정오경에 609포인트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포인트와 저가와는 큰 차이가 안 보이고요. 지금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 코스닥이 힘을 더 못 쓰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 주체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매수합니다. 322억 원 개인만 매수하고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는데요. 기관은 166억 원, 외국인은 152억 원 팔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는 금융투자 투신이 각각 40억 원씩 매도하고요. 연기금은 33억 원 순 매수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은 7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매도 주체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관심 업종 마감 전략까지 살펴드릴 오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맨눈으로 시장을 살피는 시간,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인은 과연 오늘 금요일장에 대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남겨주었을까요? 만나보시죠. 동부증권 압구정 지점의 이재우 DHP입니다. 조정 구간 더 빠질 자리는 크지 않다. 이제 조정의 막바지에 왔음을 살짝 시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인데요. 소재와 산업재의 상승, 전기전자 조정 구간 속 순환매다. 금융주 상승 이후에 소재와 산업재가 상승하고 있고 전기전자는 조정 구간을 좀 받고 있고 순환매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오늘장에 대한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의 박남일 부장은 뭐라고 남겨줬을까요? 하락, 상승 반복, 견조한 조정 과정이다. LG화학 등의 전기차 배터리 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LG전자, LG화학, LG이노텍 이들의 공급되는 스몰캡 기업까지 한번 체크해보자라고 주셨네요. 다음은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입니다. 지수보다 종목 오늘도 짧게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일항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입니다. 박스권 시장 속 순환매 장세다. 오늘은 순환매 장세 이야기를 해주시는 오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일항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스권 시장 속의 순환매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순환매 장세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일단 굉장히 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물론 돌아가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좀 재미가 없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종목별 또는 업종별로의 어떤 순환매가 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주도주는 사실은 IT였고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이었다면 그런 쪽들이 좀 쉬어가면서 결국에는 그 외의 업종들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보면 오늘도 전기전자라든지 의약품, 통신, 뭐 은행 이런 주들은 좀 쉬어가고 있고, 지금 상위는 뭐 전기가스라든지 유통, 음식료 이런 업종들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간 좀 못 올라왔었던 업종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박스권 시장 내에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순환매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빠른 터닝이 필요하실 수 있는 그런 장이 도래했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주도주들의 움직임이 좀 둔화되면서 중요한 게 수급까지도 좀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급이 사실은 외국인 수급 가지고 얘기를 드리면 달러 강세가 지속될 때,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좀 약세일 때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원화가 강세고 달러가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또는 굉장히 강하게 유입된다라는 느낌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원화가 강세가 되면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건 그 이전으로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가봐야죠. 왜 원화 가치가 약세였을 때도 외국인들의 수급은 들어왔느냐? 저는 철저하게 3분기, 4분기에 대형 IT 섹터들의 실적이 좋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예측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좋았고 SK 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면 뭐 LG 이노텍도 그렇고 지금 LG 전자도 지금 최근에 뭐 4분기 실적은 안 좋았지만 터닝 포인트를 좀 잡고 있고요. 대형 IT 섹터도 좋았고 뭐 이 철강주도 좋았고 화학주도 좋았단 말입니다. 특히나 화학주들도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실적 발표 전에는 그러한 기대감들을 반영했었다. 근데 실적 발표가 좀 지나가면서 이제 주도 섹터들의 둔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둔화된 모습들, 이런 부분들은 국내 증시가 뭐 21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우리가 보수적인 생각, 그다음에 퀘스천 마크 이런 것들 좀 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결국 주도주들이 쉬어가면서 그 주도주를 좀 메울 수 있는 업종들로 계속 이제 유동성은 돌아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뭐 전기가스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음식료 이런 내수주들이 좀 반등하는 이유는 아마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그닥 재미없는 시장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순환매가 어떻게 지속이 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면밀하게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자 관심 업종을 저희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IT, 전기차, 금융섹터 꼽아주셨어요. 마감 전략과 함께 저희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숫자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면 여전히 이제 IT는 숫자상으로는 긍정적인 사이클이다. 근데 지금 얘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얘기들이 좀 떠도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쉬어가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단순하게 숫자만 가지고 보면 IT는 여전히 이제 긍정적인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물론 뭐 국내 충전소 설비들을 좀 늘리겠다. 그다음에 중국에서 또 보면 중국에서도 이제 미국식의 어떤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서 좀 도입에 대한 논의. 지금 시장은 전기차 시장은 사실은 기존의 미국 유럽 시장이었다면 지금 중국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기차 섹터로서의 어떤 긍정적인 유입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금융 섹터는 오늘은 뭐 소포 이제 은행주들이 좀 쉬어가고 있지만 저는 금융 섹터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전년도 하반기까지 좀 실적이 잘 나온 부분도 있지만 올해 다양한 이 이슈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금리 인상도 있고 통화 가치 상승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융 섹터 관심은 뭐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은 일단 MDS테크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인베디드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고요. 인베디드 솔루션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어떠한 뭐 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시스템 이런 것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 뭐 2차, 3차를 거쳐서 최근에 4차 산업혁명까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증기기관 발달, 반도체의 발달, 뭐 이런 것들을 쭉 거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어요.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수혜를 좀 굉장히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스템 인베디드라든지 이 반도체 시스템 쪽,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 이런 쪽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DS테크는 그런 상황 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적을 또 4분기 잘 나왔고 전년도도 실적 잘 끌어왔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실적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스마트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날로 증가하고 있다. 물론 지금 뭐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 스마트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앞서 이제 조만간 뭐 CES도 있고 뭐 MWC도 계속적으로 관심이 있고 하지만 저는 이 스마트카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에는 스마트카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기존의 전자장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역시 MDS테크는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반등을 이뤄냈어요. 반등을 이뤄내고 오늘 좀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현재가 수준, 그러니까 5일선, 11선 부근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2만 원 언더에서는 뭐 모아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1차적인 목표가는 한 22,000원 정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22,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한 18,5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중요한 건 시장이 이제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관심이 없었던 업종들 종목들로 관심이 급격하게 다시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그럼 아마도 그렇게 되면 MDS테크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MDS테크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일한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오인과 함께하는 시간 종목 컬렉션 시간입니다. 엄선된 종목을 증권 전문가 오인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추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그간 추천된 종목 중에 베스트 수익률 탑3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탑3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3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웅 대리입니다. EST 종목 24.4%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2위, 1위까지 예전에 갔던 종목인데 수익률이 조정을 많이 받은 게 24.4%입니다. 삼천당제약이 2위인데요. 대신증권 인천센터의 강종혁 대리 종목입니다. 수익률이 무려 33.6%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 3위 EST 종목과 같은 추천인이죠. SM코어로 이성웅 대리가 40.8%의 수익률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전화 연결을 해서 한 종목 추천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분당 허브점의 백인범 대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의 남자 백인범 대리와 오늘 또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종목 들어보기 전에 그동안의 포트폴리오 상황부터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자, 백인범 대리는 지난주부터 새롭게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한 종목을 가지고 있고요. 파인텍 지금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3.3% 손실 구간인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 대리님, 지금 3.3%의 손실 구간입니다. 파인텍 지난주 추천 종목이고요. 이 종목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아직까지는 매수 관점으로 결론적으로는 좀 보유하시자는 관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IT 관련주들 일부 중이 이제 조정세에서 지금 좀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환율 이슈라든가 이제 아무래도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 등으로 이제 단기 조정 구간에는 일단 접어든 걸로 이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추세라든가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 아직도 이제 상승 추세가 훼손된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 내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계속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회사가 벌어들일 수익, 실적에 비해서는 현재 시가총액도 아직도 싸다는 인식이 좀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일부 IT 관련주들의 조정세는 단기 조정 측면이 아직 강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아직 좀 보유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등락이 좀 크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금일 종가에 이제 아무래도 1,400원대 부근만 지지가 안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0원 선을 손절 라인으로 좀 종가 기준으로 정해드렸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9,900원 선까지 내려서 대응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보실만 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음 주 만약에 변화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시청자님께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인텍 아직까지 보유 관점 그리고 매수 관점이기 때문에 한 주 더 지켜본 뒤에 AS를 다시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든든하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그러면 오늘 또 어떤 종목을 저희가 추천받고 포트에 편입해 볼까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IT 관련주를 제외하고 네. 실적으로 좀 갈 수 있는 현대로템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올해 철도 부분 중심의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였죠. 일단 인도네시아 최초 경전철 수주 소식을 알리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수주 내용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일단 간략히 들여다보면 우선 16량 규모의 1단계 사업 수주로 380억 원가량의 수주 금액을 밝혔고 1년 내 최대 110량까지 발주가 예상되는 물량까지 감안한다면 2,300억 원대까지도 수주 금액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 수주권과 더불어서 이제 철도 부분 중심으로 올해 실적 성장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선 국내와 해외 부분 모두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는 수익성, 그리고 해외는 외형 성장 중심으로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국내 부분부터 살펴보자면 정부가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함으로써 향후 10년간 약 70조 원을 철도 부분에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대로템의 국내 철도 차량 관련 수주 및 매출은 기존 연평균 약 5천억 원 수준에서 8천억 원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2015년도 이후에 이제 국내 수주 관련해서는 부분 공백이 있었는데, 이러한 정부 정책 계획 승인에 따라서 국내 부분의 수주 역시도 올해에는 기대해 볼 만한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부분의 공백을 이제 현대로템은 그간 해외 수주 부분에서 찾았는데,
그간 해외 수주에서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 등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가격 정상화에 따라서 동사의 수주 경쟁력이 회복되는 점과 더불어서 저는 일단 수주 전략이 철도 관제, 유지 보수까지 함께 철도 차량과 수주함으로써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해외 수주 같은 경우에는 외형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의 수주 모습은 외형 성장과 수익성의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작년 해외 수주 잔고의 확대 및 올해 초부터 신규 수주가 시작된 점과 더불어 이제 동사의 실적 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에 일단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수익성까지도 개선이 같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2017년도 추정되는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3% 증가한 2조 9,800억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1,190억 원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이제 단기적인 최근에 단기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 주가 수준 대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계속된 이제 최근에 이제 상승 때문에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 진입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매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가 22,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지만 21,000원 부근에서 21,500원대까지의 가격선을 좀 설정을 하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작년 8월 주가 수준인 25,000원을 목표가로 설정 후 대응하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일단 아무래도 심리적인 단가라든가 최근 단기 추세가 무너질 수 있는 2만 원으로 설정 후에 가격을 이탈한다면 손절 비중 축소 후에 다시금 전저점 부근인 18,000원 초반대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비중을 줄였던 물량을 다시 채우는 시나리오로 향후 매매 전략을 대응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매수가 21,000원에서 21,500원 사이에서 모아가자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종목 컬렉션 유한타증권 분당허브점 백인범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컬렉션까지 일부 쭉 함께 하셨는데요. 잠시 뒤 2부에는 더욱 알찬 소식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이슈부터 출발합니다. 오늘장 이슈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조연주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트럼프의 1위 1비 글로벌 시장의 향방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칼럼 준비되어 있습니다. SPN 김영진 대표와 함께 변동성 확대,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이 될지 한번 점검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핫이슈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 출연하는데요. 남북 경협주가 반색하고 있다. 이 투자가 괜찮은 것인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금연못의 올댓퓨처 골드스탁연구소 원해남 대표와 함께 한 주간 해외 선물을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